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 오늘 0시 기준으로 2,383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도 점차 높아지면서 연휴 영향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백신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단계가 될 4분기 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됩니다. 자세한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비수도권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연휴 때 3,000명까지 넘었다 다시 2,000명은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추석 연휴에 이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을 지금 넘어가는 수준에다가 예. 오늘 숫자 월요일은 원래 제일 적은 날인데 네. 2,383명. 이게 지금 역대로 네 번째고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최다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최다였었거든요. 지난주가 1,605명이었기 때문에 무려 778명이 늘어난 최다 기록이 되었고요. 네. 사실 화요일까지도 적습니다. 네, 내일까지도 주말 효과가 있어 적은데 실제로는 지금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 어제 또 오늘 이 29%까지 비수도권이 늘어난 걸 보면은 이게 혹시 추석 연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국민들의 이동이 일어난 이 효과가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38.78% 이게 기록을 계속 깨고 있으면서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50%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을 우리 역학조사가 지금 아직은 쫓아가고 있지를 못하다. 네. 환자 수가 더 늘어나면 더 늦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수, 목, 금, 토 이 시기에 이 기간 중에 과연 얼마나 환자가 늘어날 것이냐 이것이 과연 기록을 깨면서 뭐 3,000명 이상 나오면서 얼마나 또 더 길게 갈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죠. 예. 우리 예방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유행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전반적인 진단 해주셨습니다. 한편 그 전반적인 코로나19 추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건 지난해 초였죠.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추이를 크게 살펴보면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추이가 갖는 의미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상황도 이런 추세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가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크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넓어지면서도 끝에 끝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3차 유행이라는 것이 끝나면서도 그 베이스라인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수백 명에서부터 다시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4차 유행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예상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예방접종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접종 속도는 빠르지만 좀 시작이 늦어졌고 네. 1차 접종만으로 70%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었는데 이 델타 변이주의 특성이 1차 접종만으로는 불안전하고 2차 접종까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방 접종 속도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3,000명 정도 나온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인데다가 의료 체제도 잘 받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이것이 길게 가고 또 예방 접종이 많이 올라가서 70%까지 된다 할지라도 확진자 수는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그럼 과연 의료 체제를 어떻게 변경시켜서 이 유행 상황에 잘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또 전해드렸듯이 추석 연휴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돌파 감염도 이에 따라 늘고 있는데요. 9월 5일부터 18일까지의 연령대별 돌파 감염 비중을 살펴보니까 고령층이 매우 높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만 해도 돌파 감염 사례가 많아야 10% 정도인데요. 60%로 넘어가면서 돌파 감염 비중이 절반 정도로 크게 증가했고 또 7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 중에 무려 70% 이상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돌파 감염 사례에서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것은 접종 시기라든지 또 어떤 백신을 접종했다든지 또 언제 또 접종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에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역은 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고령층에서 저렇게까지 많다는 것은 실제로 감염되는 환자 수 자체가 젊은 층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뜻하죠. 지금 18세에서 49세까지는 40% 정도의 2차 접종률도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그 분모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비해서 또 최근에 맞았죠. 예. 근데 60대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 시간 지난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또한 이 연령층에 있어서의 돌파 감염이라는 의미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이 꼭 이 노인층에서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접종한 사람들이 85%를 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돌파 감염의 대상자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은 돌파 감염은 그다지 무서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위험한 부분은 고령층일 경우에 있어서는 돌파 감염이라 할지라도 위중증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가든지 혹은 무증상으로 확진만 됐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델타 바이러스에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완벽한 면역을 얻었다 하는 장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돌파 감염을 무섭다고 생각할 것만은 아닌데 사실 가면 갈수록 변이주라는 게 더 생기면은 돌파 감염도 그다지 더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지금 예방접종을 맞아야지 돌파 감염이 무서워서 안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미접종자인 경우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일단 백신 접종 대상자에 한해서 통용되는 용어인 거잖아요. 미접종자인 경우엔 돌파 감염이라고 안 그러죠. 돌파가 안 1차 된 접종. 거니까요. 예. 돌파가 안 됐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대상 숫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교수님, 이 발표의 가장 핵심 내용이 백신 접종 대상을 소아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12세부터 18세 이상은 이미 고3은 맞았기 때문에요. 네. 12, 17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득이 좀 더 크다. 물론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보면은 학교 내에서의 집단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집단 면역을 가기 위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연령층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즉 비만이라든지 당뇨, 면역저하 여러 가지 만성질환, 만성질병들,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이득이 훨씬 큽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본인이나 학부모들의 판단에 의해서 접종을 받는데 이때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일단 접종을 받으신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은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 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감시 또 신속한 진단을 해서 이 심근염, 심낭염이라는 게 12세부터 15세 남성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16세, 17세도 물론 주의해야 되지만 이 연령층에 있는 남자 아이들은 꼭 접종을 받은 후에 이런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이런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가벼운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 체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어디 가서도 의논하기도 어렵고 가벼운 증상으로 이것들을 진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응 체제를 좀 더 강력히 함으로 해서 방역 당국의 신뢰를 얻고 우리 학부모들도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령층들이 접종을 받아야만 사실은 학교 생활이 되면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학교 안에서의 집단 발생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 연령층의 아이들이 확진을 받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자가격리는 면제되는 상황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1차, 2차를 두 번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주 간격 파이자만을 맞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두 번 다 맞았을 때 두 번째 이후에 심근염, 심낭염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에서는 1차 접종으로 끝나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번을 다 맞느냐, 네. 한 번을 맞느냐 하는 것도 아마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걱정되신다면은 한 번만 맞았을 때에는 큰 위험은 없다 하는 예. 것도 뭐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뭐 두 번 맞았을 때 위험력이 굉장히 높으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까지 높을 것 같지는 않고 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뭐 10만 명당 뭐 제일 높아서 16명 이 정도기 때문에 대처만 잘하면은
후유증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다, 예방효과는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만 맞는 것도 뭐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자발적으로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맞는 것도 뭐 선택의 자유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야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